네, 추운 날씨를 뚫고 와주신 우리 방청객분들과 함께 뉴스룸 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먼저 선물 소개부터 하고 갈게요. 오늘 오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JTBC 신년 다이어리 준비돼 있고요. 또 기억에 남는 분들께는 따로 영화 상품권도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말에 성탄절인데 특별한 날인 만큼 저희가 특별한 분들을 모셨는데요. 산타 협회에서 나와주셨다고 하는데 어디 계실까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루돌프님께서. 월드 산타 문화협회. 네, 월드 산타 문화협회. 마이크를 좀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사단법인 월드산타 문화예술협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저는 대표고 산타 나눔 정신을만 따온 그 종교나 뭐 이런 거랑은 조금 상관없는 그냥 순수한 그 문화예술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만 크게 얘기해 주시면 네. 예술 활동을 하신다는 거죠? 네, 네. 네. 아, 예술 활동. 주로 음악 공연을 좀 많이 하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사실은 산타 행사도 조금 하긴 했었는데 방문을 못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산타 관련된 행사들을 못 하고 문화예술 공연 쪽으로 좀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산타 협회시면 겨울에만 하시는 건가요? 공연은? 아니죠. 거의 1년 동안 계속 이제 뭐 복지라든지 아니면 뭐 문화 공연이라든지 이런 재능 나눔 같은 것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루돌프님이 네. 대표. 네. 산타는 안 계시고 일단 산타는 또 루돌프님이 사실 대표로 저희가 갖고 공동 계세요. 대표예요. 산타 분은 또 따로 계시고 저는 따로 루돌프 계시고. 역할을 하고 네. 있습니다. 루돌프, 저희는 그런 반란 좋아합니다. 네. 루돌프 개체 수가 줄어서 아까 이재승 기자가 걱정했는데 아까 슬펐어요. 그래서 한분 계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방송국에서 또 나와주셨어요. 어디 계실까요? 네, 8분이 와주신 거죠?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SUB 서울대학교 방송국입니다. 네, 저희는 1964년에 개국했고 58년의 역사를 지닌 학생자치 언론 기관인데요. 저희는 총 4개의 국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도국, 안하국, 영상국, 그리고 기술국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기획할 때 JTBC의 그런 자료들을 좋은 레퍼런스로 참고했어서 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스템이 잘 돼 있네요. 국기 그러게요. 4개가 있고 지금 보도국장과 제작국장도 참석하셨다고. 국장님들 어디 계실까요? 네, 국장님들 여기 제작국장님. 보시기에 오늘 저희 뉴스 괜찮았나요? 마이크 좀 주시죠. 네, 일어서서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평소에 이제 방송 기획에 관해서 기획회의를 진행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마다 이제 보도국에서 제작하는 영상에 관련해서 레퍼런스로 제일 많이 썼던 게 아마 JTBC 뉴스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제작을 하는지 예. 좀 현장을 방문을 해서 이제 보고 하는 게 다 모두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어떠셨어요 방청을 오게 오늘? 됐습니다. 동기부여가 좀 더 많이 아, 네, 되셨나요? 너무 잘하시고 멋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나중에 저희 보도국장과 한번 인사를 시키도록 오늘은 퇴근했을 거예요. 저희 보도국장이 아마. 예. 네. 나중에 말씀을 주시면 예. 그리고 오늘 가족분들이 또 함께 오셨어요. 과일 바구니처럼 각자 닉네임을 과일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한번 소개를 누가 해주실까요? 벤님이 해주실까요? 벤님 그러면 사과님한테 양보하실래요? 소개를? 아 싫어. 아, 대화 단호하게 사과는 필수 과일인데. 싫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귤이 하는 게 낫겠습니까? 수박이 하는 게 낫겠습니까? 배의 결정권으로. 예. 배님이 수박님을. 예. 귤로? 아니 엄마가 지금 마이크 들었어요. 예, 예. 우리 아들이 신난 것 같네요. 예. 네, 제가 신청을 했고요. 예. 저희 아들 핸드폰 새로 해주면서 이제 뉴스 어플리케이션을 다 깔아줬어요. 근데 이제 보더라고요. 그래서 뉴스를 이제 뭐 하고 하게 하면서도 보고 밥 먹으면서도 보고. 근데 물론
다른 게 볼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제가 그것만 깔아줬거든요. 예. 근데 관심을 갖고 보더니 이제 월드컵 기간에 그 관심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시사 이슈나 이제 세상 돌아가는 현안 같은 거를 좀 아이가 관심 갖고 알았으면 해서 현장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 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배님이 보시기에 오늘 어땠어요? 저희 뉴스 직접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컸어요. 생각을 어떻게 작게 하셨길래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도 그 층은 왔는데 그 한 층의 공간이 살짝 좁았어요. 좋은 말씀 해주셨네요. 배님 혹시 저희 오늘 뉴스 중에 문제점이 있으시거나 뉴스 애청자시니까 이런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했으면 지적 주시면. 없어요. 잘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사관님도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알겠습니다. 그 BBC를 즐겨본다는 분이 누구실까요? 그게 이제 BBC를 깔아줬죠, 제가.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냥 밥 먹으면서 보는데 그거 보느라고 양치 늦고 이제 이러기는 해요. 예, 와. 근데 저는 잘 영어를 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잘 보고 있는 건지는. 잘 보고 있지? 나도 가끔씩은 안 보는.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배님. 일주일에 한 번 봐요. 일주일에 와. 한 번. BBC라면 이렇게 좀 뭐 그 누구죠? 이번에 총리 된 분. 저분 저런 건 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대단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오신 분들 닉네임도 또 다 각자 적어주셨는데 미라 크리스마스님께서는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일어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가 되게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제 그거를 기념하고자 미라클 크리스마스 합쳐서 미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미라클. 미라클 크리스마스. 예. 그렇구나. 혹시 근데 클은 왜 그러게요. 크와 같이 연음으로 그냥 그거. 네. 센스 있게 센스 있게 센스가 있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냥 고지고대로 살아가지고 이런 거 잘 적응 이해해 못해요. 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그 옆에 분은 저랑 오늘 옷을 맞춰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이강님 맞으시죠? 성함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오늘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제가 지금 기숙사에 사는데 네. TV가 없어서 TV 뉴스를 못 보거든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보셨어요? 네. 앞으로 매일 봐주세요. 말씀드렸지만 핸드폰으로 봐주세요. TV가 스마트폰으로 볼 수 네. 있거든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마트폰에 이렇게 댓글도 주시면 저희가 영화 상품권도 드리고 그런 거 잘 쏩니다. 영화 상품권. 마이크를 바로 내려놓으셨네요. 네. TV 뉴스를 봤는데 거의 TV로 안 보시다가 직관으로 그러게요. 오래간만에 보신 이랑님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오늘 원래 나눌 얘기는 대통령 집무실 가까이에서 이 시위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제죠.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났는데 사실 집 시위에 대한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에 관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조 문제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저희가 기자 한 명을 또 부를 텐데요. 한민용 기자 아시죠? 저희 네. 주말 뉴스룸 앵커였던 박수로 맞아주시죠. 이런 굉장히 쑥스러운데. 안녕하세요. 한민용 기자 지난번에 어디에서 한 거예요? 지난주 예. 오픈 뉴스룸 못 보셨어요 혹시? 못 봤습니다. 박수로 환영할 때 손 흔들면서 나오는 걸로 하기로 했는데 조소희 다시 기자가 네. 예, 봤습니다. 이렇게 손 흔들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걸로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한민용 기자는 현장 취재 전문 기자이기도 하고 또 주말 앵커를 하기도 했고 지금은 여의도와 서초동에서 지금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 방청객분들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실제로 저희 시청자분들 만나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너무 떨려요. 방청객분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누구 마음대로요? 다 대답해 줄 겁니다. 네. 워낙 한민용 기자가 법조를 오래 했었고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는 사실 법조가 뭐 정치부도 사회부도 다 마찬가지지만
법조가 되게 민감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봐야 돼서 되게 힘들기도 하고 네. 또 이제 타사들과의 경쟁도 되게 심한 데거든요. 그래서 에이스들이 주로 가는 데입니다. 예, 한미경 기자가 에이스여서. 그것은 아니지만 고맙습니다. 예, 일단 좀 물어볼게요. 이번에 원래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100m잖아요. 네. 100m를 시위를 못하게 돼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누가 이거 왜 법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게 헌법에 맞냐라고 한 거죠. 그 좀 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그 5.16 쿠데타 직후에 1962년에 집회시위법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간, 뭐 대법원장 공간, 헌법재판소장 공간, 뭐 각 법원, 뭐 국회의사당, 뭐 이런 되게 다양한 곳들을 대상으로 여기 100m 안에서는 집회 시위를 누구든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좀 금지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관들이나 기관장들이 만약에 신체적인 피해를 입는다면 나라가 입는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세월을 거듭하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가 많이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네 군데 중에서도 이 대통령 관저에 대한 부분을 이걸 꼭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1962년이니까 그 불과 몇 해 전에 네. 쿠데타가 있었고 그쵸. 5.16 쿠데타가 네.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또 일어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혹시 그때 근처에 사는 당시에는 군중들을 모여서 집회하다가 갑자기 담 넘어올 수 있으니 네. 100m 안에서는 하지 마 이렇게 했었던 거군요. 네. 예, 예. 네. 근데 헌법 불합치 그건 정확히 뭔지. 이게 그러니까 헌재에서 대부분 이제 갑자기 약간 강연 같은 느낌이 강의 느낌이 좀 드는데 아마 우리 학생분들은 또 특히나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아시겠지만 뭐 헌법재판소에 대부분 어떤 사람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돼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 계속 뭐 재판부에서 나한테 유죄를 선고한다.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이 법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 이 판결이 아니라 이 법이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이 맞는지 니네가 다시 한번 판단해줘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예. 근데 이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릴 때도 있고 이렇게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릴 때도 있는데 위헌을 선언하면 바로 그 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당장. 그 순간. 근데 헌법 불합치를 하면 대부분 이제 언제까지 시간을 줄 테니 그때까지는 이 법이 유지된다. 다만 개정해야 된다라고 좀 이제 시간을 주는 거죠. 국회 입법부에서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2024년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라고 했습니다. 네. 예. 저희가 관련해서 미리 여기 오신 방청객분들께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집시법 제11조를 유지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받아봤는데 유지 쪽에서는 그러니까 일정 거리 안에서는 빼고는 표현의 자유는 열려 있다. 이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돌멩이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디 계실까요? 네,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헌법 불합치에 대해서 그 기본권 침해 관련해서 이제 접근을 해봤을 때 기본권 침해를 규제하는 내용이 헌법상에 이제 그 중요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100m 이내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시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저곳에서만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본질적인 부분까지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는 폐지해야 한다 쪽에서는 에델바이스님께서 표현의 자유를 더 적극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디 계실까요? 네, 일어나서 잠깐 얘기를 해주시죠. 저도 물론 시위가 100m 밖에서는 허용된다는 점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일부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긴 했지만 그것 자체가 뭔가 100m 밖에서는 사실 잘 들리지 않을 수 있고 직접적인 목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다가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시위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 거리에 제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표현의 자유를 억압당한다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반박하는 분이 또 계세요. 미라크리스마스님. 그 대통령 안나경 앵커 지금 싸움을 붙이고 있는 건 아니죠? 대통령 편안하게 각자의 네. 의견들을 신나 보이는데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다라고 하셨죠.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일어나서. 미라클님, 예, 미라크리스마스님. 구체적인 방법은 저도 모르긴 하지만 네.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굳이 100m 이내에서 집회를 하지 않더라도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군다나 최근에는 뭐 SNS나 이런 플랫폼 같은 것도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직접적인 집회가 과거처럼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반대 의견 또 있어요. 김밥님 어디 계시죠? 아, 바로 옆에 계시네요. 미라 크리스마스님 바라보고 얘기해 주실까요? 되게 네. 착한 목소리로 잔인한 말을 많이. 미라 크리스마스님 말에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그 집회라는 거의 목적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가에 들려줘야 되는데 그 관저 100m 안에서 못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장소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그 집회가 존재해야 하는 민주주의 이념 하에서 근본적인 핵심을 좀 제외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까이에서 그 거리를 유지하게끔 하고 그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은 것 같아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이제 그 아이디가 김밥님께서는 돌멩이님과 미라 크리스마스님 사이에서 근데 아이고, 일행이시죠? 그러네요. 네, 일행입니다. 저희가 원래 저희 회사 슬로건이 다채로운 즐거움입니다.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는.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하실 때 미라 돌멩이님 이렇게 쓱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앞에 계신 분들한테도 원래 앞에 계시면 지금 뮬님이 앞에 앉아서 나를 시킬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아까부터 계속 있어서 약간 긴장이 되실 것 같아서 그냥 미리 시킬게요. 의견이 어떠세요? 한번 들어볼까 봐요. 저는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 이전까지는 대통령 관저랑 그 집무실이 합쳐져 있었기 때문에 시위를 금지한 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분리됐기 때문에 이렇게 헌재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주는 게 법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시대에 맞춰 법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잘 시켰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네, 한 번 더 물어보면 네. 현재 법에는 대통령 관저야 되는데 여기서 100m까지 금지인데 이게 불합치다라는 현재의 판단인데 지금 여야가 합의한 법안이 있잖아요. 네. 그거 그냥 쓰면 아, 이런 식으로 써시는 거예요? 네, 출판이잖아요.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어머나 출판이에요. 어머나. 써도 됩니다. 분필은 아니고, 네. 아, 이게 여기에 분필이 또 아니에요? 여야가 집무실 아, 박성태 앵커의 글씨 첫 공개입니다. 아, 여러분 의미 없는 첫 공개 아닙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글씨라서. 네. 그런 멘트 칠 줄 알았으면 제가 좀 더 잘 네. 썼을 텐데 잘 쓰겠습니다. 아니 안나경 앵커의 글씨 첫 공개면 좀 의미가 있는데. 오. 고딕체로 예. 네. 전직 대통령의 관저 좀 중간에 좀 뺐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네. 지금 합의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은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걸 재확인한 판결이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한편으로는 좀 동떨어진 입법을 좀 추진하고 있었는데 여당에서는 여권에서는 이제 대통령 집무실, 용산 대통령실을 좀 사수하기 위해 또 야권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에서 예. 그런 것들을 좀 사수하기 위해서 전직 관저를 포함해서 이 부분은 다 집회 시위할 수 없도록 금지하도록 하자라는 법을 좀 추진하고 있었죠. 발의해서 현재 법사위에 계류 네. 중인데 이번 판단 안 했지만 이 취지라면 요것도 불합치겠네. 사실은 대폭적인 수정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 지금 헌재에서 내린 판단이 이 건에 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을 내린 건 아니라서 이건 이제 만약에 법안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나왔죠. 판단을 아예 안 한 예, 거죠. 예.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한번 들어볼까요? 한민용 기자에게 뭐 질문은 네. 안나경 앵커나 있으시면은 뭐 얘기해 박 주시죠. 부장님한테 하셔도 됩니다. 네. 안감님 무슨 뜻이시죠? 예. 안감은 그냥 제 블로그 이름인데요. 아, 안 간다는 건가요? 그 옷의 안감을 말하는. 아, 안감이요. 감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저 100m란 기준이 왜 나왔을지가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민들이 소음 문제를 겪는다는 게 큰 문제점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그 100m를 벗어나서 시위를 한다고 해서 그 소음 문제가 사라지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었어서 왜 법이 저 100m를 기준으로 나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한민영 앵커 알고 있습니까? 저요. 왜 100m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민영 이 앵커가 처음에- 대부분은 알고 있는데 네. 저도 사실 그 부분은 생각하지 못해서 네, 이게 근데 아마 그 입법 당시의 취지를 보면 막 소음이나 이런 것보다도 그 공간을 지키기 위한 취지가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 최소 100m는 좀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번 그 60년대 그걸 한번 찾아보고 알게 되면 저희 뉴스룸 예. 뒤를 통해서 전달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뇌피셜로 생각해 보기에는 네. 돌팔매의 거리가 아닐까 아, 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돌을 그럴 멀리 수도- 던졌을 때 예, 닿지 않는 거리. 예. 어. 아, 그렇죠. 이런 거 던졌을 때 예, 예. 그쵸. 그러지 않을까라는 추정이에요. 아마 저도 그 시대는 그럴 수 그때 안 있겠네요. 태어나서 잘 네. 모르고요. 아, 태어나 계시. 62년 제가 왜 태어나 있어요? 이런. 알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네. 네. 선배가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저랑 한민영 앵커는 주말팀에 예전에 같이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저희는 셋이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네. 또 또 혹시 의견-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오늘도님 왜 오늘도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그냥 열심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느낌으로 어. 그냥 생각이 들어서 지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 집시법 같은 게 혹시 저희 나라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나라 해외 같은 경우도 이런 비슷한 법이 있는지 그거에 관련해서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분명히 저희도 그때 당시에 이게 한창 문제가 됐을 때 뭐 워싱턴 특파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해왔던 기사를 봤더니 백악관도 그 낮은 울타리긴 하지만 울타리가 있고 그 앞에서는 시위가 다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가 이제 그 미국의 법이나 아니면 유럽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는 사실 확인을 못했는데 저도 확인해보고 싶어서 찾아보다가 근데 분명히 아예 뭐 모든 공간을 다 열어두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는 거는 굉장히 특수한 대상이잖아요. 중요하기도 하고 굉장히. 그래서 이 공간을 지키기 위한 무언가의 법들은 각 나라마다 당연히 마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한을 어느 정도로 해뒀냐, 우리나라만큼 해뒀냐 이거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비교가 되는 게 백악관. 백악관은 울타리도 낮고 그 앞에서 시위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지 않느냐. 예, 자주 보죠. 근데 왜 우리 용산 대통령실은 백악관을 롤모델이라고 해놓고 왜 그러지 않느냐라는 이제 비판이 초반에 있었죠. 예. 거기 사실 또 웨스팅과는 거리가 좀 울타리가 꽤 있긴 하잖아요. 꽤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약간 그게 뭐 그 건물과 그 울타리의 거리나 뭐 이런 게 다 각 나라마다 다를 거여서 이렇게 좀 일률적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기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 예. 지금 제 눈을 마주쳤다가 금방 피하셨는데. 바풀님이요? 많이 추우신가 봐요. 오늘 오실 때 많이 추우셨죠? 그러니까요. 네, 혹시 질문 뭐 궁금한 거나 네, 지금 아니면- 계속 왜 사실 자리에 앉는 순서는 내려오신 순서대로 임을 이렇게 저희 FD님들이 이렇게 앉히거든요. 근데 네. 왜 바풀이에요? 그리고 키우는 고양이. 네? 고양이 이름. 모양이 예뻐서 고양이 이름. 고양이 이름이요? 고양이 이름이 바풀이에요. 하얀색인가 보죠? 네. 와. 그러고 보니까 고양이가 닮았네요. 보통 이렇게 작고 바풀이란 이미지와 고양이 이미지가 생각해 보니까 하얘니까요. 작고 이렇게 약간 통통하다고 할까 그런 것도 있고 좀 아닌가요? 좀 크게 흔드셨는데. 예.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의견 있으시면? 알겠습니다. 그냥 담아두신 걸로 이해하고요. 예. 아 뒤에 또 의견을. 네. 배추님. 네, 이거는 이제 질문은 아니고 이제 뭔가 하나의 의견인데 예. 네. 이제 약간 말하기 민감한 상황일 수도 있지만 제가 서울대학교 방송부에 있으면서 이제 보도 기자로 취재를 다니고 했었던 결과로 이제 저희는 학내 언론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학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취재를 막 하고 다니고 했었는데 2017년 4월, 3월쯤에 이제 일어났었던 시흥 캠퍼스 반대 집회, 반대 시위가 이제 확장이 돼서 이제 그 시위 단체들이 학생들로 구성된 시위 단체가 본부를 점거하는 사태가 그때 일어났었고, 예. 그래서 그 진압 과정을 저는
눈앞에서 봤었던 이제 사람으로서 저는 그때도 생각을 했지만 이런 집시법이라는 어떤 법률이 지금 학내 안에서는 어떤 규칙으로서 이렇게 정확하게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어났었던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네, 그로 인해서 인명 피해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소송이 보복 소송이나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이상적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이 헌법 불합치라는 어떤 저런 결정이 예. 틀린 말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떤 결과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런 헌법이 없었을 때에 일어났었던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헌법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필수 불가결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제한 사항들이 헌법에 예. 있어서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시법,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돌발적인 사고가 우려적인 모습들이 있었던 경험으로 그걸 목격했던 경험에 봐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방청객분들하고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한민영 진지하게. 기자가 그 기억에 남는 두 분께 영화 상품권 드릴 수 있거든요. 아, 제가 네, 두 분을 꼽아주시면 돼요. 아, 정말요? 두 분 맞죠? 그러면 저는 그 벤님. 아이고, 벤님 벤님. 기분 좋죠? 벤님. BBC만 보지 마시고 네, JTBC 도 JTBC 봐주세요. 보시면, 예. BBC를 봐주신다 그래서 벤님이랑요. 그리고 돌멩이님. 오, 네. 왜냐하면 돌멩이님은 이렇게 발표하실 때 얼굴이 빨개지시는 것 같아서 근데 저도 되게 말을 많이 하면 막 떨리지 않아도 얼굴이 빨개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심리적 동지가 가까운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돌멩이님에게 두 분께 하겠습니다. 연말에 아주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께도 저희가 JTBC 기념품 드릴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벤님 쭉 저희 이런 얘기하고 그랬는데 어때요? 저희 잘했어요? 의견 한 말씀 해주시죠. 마이크 대고. 와서 보니까 오늘 네. 쭉 2층에서 앞서 이제 뉴스 하는 것도 쭉 보셨고 그리고 이렇게 또 여러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모습도 봤잖아요. 간단하게 뭐 의견 잘 보니까 모르겠으면 어떻더라? 다음 주에 한 번 더 올까요? 생각보다 지금 토론하는 거 보니까 뉴스테이션이 아닌 것 같은 느낌. 오, 토론하러 온 뉴스테이션이 느낌. 아닌 것 학원 같은 같은 것 느낌이라고. 같아. 아, 강의 같은. 네? 강의 같은 거. 강의 같아요. 아 지금 네. 이 부분은 약간 저희가 예. 뉴스 스테이션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아, 역시 받았다. BBC 보는 벤님답게 영어를 섞어서. 저도 잘 스테이션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예, 역시 영어 멋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방청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고 조심히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12월 마지막 날 연말에도 방청객분들과 함께 뉴스룸 D 이어갈 테니까요. 많은 분들 방청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약 5분 정도 저희가 이제 뉴스 테이블이나 여기 월에서 사진 찍을 수 있게 오시면 이게 또 추억이잖아요. 그쵸, 네. 그쵸. 여기서 월에 나 같이 뭐 뉴스 벤님 여기 앵커처럼 앉으셔서 사진 찍으셔도 돼요. 가시죠. 저기 김 작가님 의자 좋은 걸로 갖다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